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2022년도 2회 문제를 같이 풀면서 또 내용도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C 언어에서 문자 처리 함수의 서식과 그 기능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C 언어의 명령을 다 알기 전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얘가 거의 영어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렌이다. 그러면 얘는 랭스니까 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CPY다. 이런 말은 카피다 라는 거죠. 복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EV다. 리버스다. 얘는 어때요? 뒤집는다. 변환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컴프다. COMP다. 비교한다.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 설명 보죠. 우선 먼저 C 언어의 헤더 파일에 스트링 H와 C++에서는 CS 스트링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거기선 우리가 볼 게 없고요. 이 strcmp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첫 번째 str과 str2를 비교하는 거예요. 컴페어 하는 거예요. 컴페어.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str1이 str2는 음수일 경우에 음수를 반환하고 str1이 그러면 양수를 반환하고 같을 때는 0을 반환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걸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명령을 다 알겠지만 그렇게 모르더라도 추정은 할 수 있잖아요. len, 길이구나. cp, 복사구나. 컴프, 비교로구나. 그 다음에 리버스, 거꾸로 변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랭은 길이다. 이거 맞는 얘기구나. COPY, 복사한다. 이거 맞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COMP는 비교한다, 연결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리버스, 거꾸로 변환하는구나. 앞에 str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결국은 영어 단어의 어떤 약자 같은 것들을 지금 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3번의 strcmp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다음 C 언어의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뭐가 나오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셨죠. A는 5예요. B는 3이에요. C는 12예요. 그러면 T1, T2, T3예요. 그러면 A and B다. 그럼 A에도 값이 있고 B에도 값이 있으니까 T1은 1이 나오는 거예요. 또 A, B다. 얘도 다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T2도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C 값도 값이 있어서 원래 1인데 T3는 왜 그것을 부정한 거니까 1의 부정이니까 0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T1은 1이고 T2도 1이고 T3는 0이니까 얘를 합쳐서 찍으면 당연히 2가 나오겠지요.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소스 코드는 아주 간단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논리연산자에서 논리연산자는 주어진 논리식을 판단해서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연산자예요.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인 거죠. 자, end다. 논리식이 모두 참이면 1을 반환해라. 이런 얘기죠. OR이다 라는 것은 하나라도 참이면 1이고 00일 때 0이 된다 라는 거죠. 얘는 not이니까 논리 부정이니까 0이면 참이면 0을 거짓이면 1을 반대로 반환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얘는 어때요? T1은 1이 나왔고 T2도 1이 나왔고
요 1의 반대니까 T3는 0이 나와서 1과 0을 더했더니 2가 찍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정답은 2가 찍힙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이런 간단한 이러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뭔가 좀 굉장히 긴데요. 이 문제는요, 절대로 우리가 암산으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필기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시험지 연습장 달라고 그러면 계산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같이 그리면서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자, int c다. c는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c를 계산해서 10개 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nt i는 0이다. 뭐 stb, st는 ob1이다. ob2다. 얘는 지금 구조체 struc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ob1과 ob2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배열 형태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ob1에 c에 i에 0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0서부터 9까지 들어가요. 자, 볼까요? 여기서 이 ob1의 c에 i는 0부터 9, 10까지, 10보다 적을 때까지 도니까 0서부터 9까지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ob2의 ci는 ob1 플러스 c 플러스 1이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obc의 1은 여기 c 플러스 i니까 여기다 1만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0,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면 2하고 2를 더하면 4하고요. 3하고 3 더하면 6이고요. 4하고 4 더하면 8이고요. 5하고 5 더하면 10이고요. 6하고 6 더하면 12이고요. 7하고 7 더하면 14고요. 8 더하면 16이고 9하고 그러면 어때요? 18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자, 여기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포문이 0부터 10까지 가는데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 0서부터 나가니까 1, 3, 5, 7, 9 아니네요. 0,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0, 2, 4, 6, 8이다. 이렇게 2씩 증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0, 2, 4, 여기 0, 2, 4, 6, 8이니까 0번 방, 2번 방, 4번 방, 6번 방, 8번 방, 이 짝수 번째에 있는 수를 더해 나가니까 0, 2, 4, 6, 8을 더해라. 여기 지금 더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이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0번 방, 어때? 4, 8, 12, 16을 더하니까 40이 나오겠죠. 얘는 절대로 이게 암산으로 안 돼요. 이렇게 다 표를 그려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프린트문에 의해서 ob1의 a는 20이었다. ob2의 a는 40이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20과 40을 더해서 60이 된다. 이 앞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60이 인쇄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소스 코드 하나를 전부 메모장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따져야 돼요. 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일일이 따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소스 코드 조금만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어때요? 얼마가 나왔어요? 60이 나왔군요. 그럼 답은 60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60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체 문제를 따져보는 이러한 내용이 됐습니다. 사실 구조체 몰라도 OB1, OB2의 배열, 이 더하기 구조만 알면 뭐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IP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해당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IP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자, 우선 이 IP 프로토콜의 버전 번호는요, 버전 넘버다 이렇게 써요. 얘는 4비트고요. 헤더 랭스는요, IP 프로토콜 헤더기는 32비트의 워드 단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또 패켓 랭스는 IP 헤더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길이, 포함한 전체 길이를 나타낼 때 패켓 랭스를 나타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2번에 보니까 패켓 랭스는 IP 헤더를 제외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전체 길이를 나타내며 최대 크기는 2의 32승 마이너스 2이다. 얘는 헤더의 랭스는 IP 프로토콜의 헤더의 길이 32비트를 워드 단위로 표시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전 넘버는 IP 프로토콜의 버전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타임 투 라이브는 송신 호스트가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네트워크 생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때요? 2번에 패켓 랭스는 IP 헤더를 제외한, 이게 아니고 헤더를 포함한 전체 길이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실행 결과와 같을 때 빈칸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얘는요, 가장 기본적인 if와 elif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x가 지금 20이에요. 그러면 x가 10과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elif라고 하는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x와 20이 같습니까? 20과 같으니까 20이 찍힌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어도가 찍히겠죠. 그러니까 얘는 if와 elif를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 이 코딩하는 문제, 프로그램 문제가 굉장히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모르면 정말 이쪽 분야가 이 4과목에서 조금 이렇게 점수 따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C 언어, 자바, 파이썬의 기본 문법은 우리가 조금 미리 공부가 돼야 이 정보처리 시험에서도 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문법을 다 공부한다. 뭐 가능은 합니다만은 조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지요. 특별히 이런 else if 같은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elif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if와 elif, 그 다음에 else를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제가 예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버텀 1이라고 줬어요. 버텀 1이면 녹차를 출력해 달라는 거예요. elif, 만약에 버텀 2면은 커피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버텀 3이면 홍차를 나타내 달라. 만약에 1, 2, 3이 전체가 아니면 이건 제공하지 않는 메뉴다. 이런 거죠. 여기서 참고로 if와 else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elif는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제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elif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실행 결과가 20이기 때문에 여기서 elif가 돼서 x가 20이니까 20이 찍혀요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이 RI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러한 얘기인데 강의 자료부터 한번 좀 보시죠. 이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패킷을 전송하기 위한 수많은 경로 중에서 한 가지의 경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라우팅에는 동적 라우팅과 정적 라우팅이 있어요. 다이나믹 라우팅과 스태틱 라우팅이 있다는 거죠. 정적 라우팅은 주로 사람이 수동으로 미리 경로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동적 라우팅은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라우터가 경로를 재설정해주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라우팅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정적이다. 얘는 내부예요. 얘는 외부에서 나타나는 다이나믹 동적인 거니까 이 동적에 IGP라고 하는, EGP는 BGP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요. IGP 안에 어때요? 디스턴스 벡터 안에 RIP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 이 그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RIP 특징을 보면 RIP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앞보면 이 RIP는 내부 네트워크, 이쪽은 외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깔로 구분해서 외부는 생각지도 할 필요가 없고 내부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또 경로 지정을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단일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거예요. 또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또 서비스하는 네트워크 주소는 RIP는 다양한 네트워크 주소 중에서도 IP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요. IP 네트워크 주소를 이용합니다. 매트릭은요, 립은 홉 카운트, 홉수만으로 경로를 지정하는데 최대 홉수가 15를 넘지 못한다. 15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갱신 주기는 30초마다 하고요. 이웃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들을 계속 교환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갱신 방법은 변화된 정보만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동시에 갱신하는 이런 거고요. 이웃들과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이러한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또 IP 네트워크 주소의 형태로 RIP 클래스 형태만 광고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세분할 수 있는 서브넷 단위로 전송할 수는 없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이 RIP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제가 변화된 정보만 갱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동시에 교환한다. 이웃하는 네트워크와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내용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66번에 보시면 경로 선택은 매트릭 호 카운트로 하는 거죠. 자, 라우팅은 IGP와 EGP로 분류했을 때 EGP에 해당한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EGP라는 것은 외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내부와 외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니까 2번은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요.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각 라우터는 이웃한 라우터들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이용해서 라우팅표를 경신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니까요. 이 문제 아주 깔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어떤 거냐. 우선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선저명과 비선저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저명 프로세스와 비선저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선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강력한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강력하게 강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선저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선저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전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세스가 물고 늘어지면 그 프로세스가 끝나서 나올 때까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요즘 운영체제들은 다 선저명이죠. 비선저명 운영체제다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프로세서 스케줄링에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선저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SRT, RR, 자료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먼저 비선저명 프로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저명에는 P4,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하라.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SJF, Shortest Job First다. 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짧은 프로세스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이러한 방식인데 얘도 문제는 있어요. 짧은 것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돼요.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아 상태에 빠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Highest Response Ratio Next라고 하는 이 HRN 방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을 분자해둬요. 그러니까 이 대기 시간이 길다. 기아 상태에 빠진 것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서비스 시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식을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SJF를 이해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 여기서 기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대기 시간이 긴 놈을 분자해 둠으로써 이 HRM 방식, Highest Response Ratio Next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얘는 프로세스에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고요. 기한부는 프로세스에 기한이 있어서 몇 초다. 그럼 몇 초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바로 비선저명 방식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SJF다, Shortest Job First를 선저명으로 바꿨다. 이거를 우리가 SR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hortest Remaining Time이다. 이렇게 되게요. 또 SJF를 비선저명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만든 게 바로 HRN이다. Highest Response Ratio Next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저명에는 SRT가 있어요. Shortest Remaining Time이다. 그 다음에 이 RR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같은 데 이런 대진표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 레벨 큐다. 얘는 레벨이 있어요. 상위 레벨, 중위 레벨, 하이 레벨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상위 레벨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중위, 하이로 떨어지면서 처리하는 거고 멀티 피드백 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레벨이 있어서 이 피드백을 하는 이러한 큐를 멀티 피드백 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라 선저명과 비선저명이 있다. 선저명에는 P4와 그 다음에 SJF와 HRN과 우선부와 우선순위와 기한부가 있다. 이거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선저명에는 SRT와 RR과 MLQ와 MFQ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분의 서비스 시간 나누기 서비스 시간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게 기아 상태에 빠진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에이징 방식이다. 에이징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의 스케줄링이 뭐냐는 거예요. 최소 작업 SJ 기법의 약점이 뭐예요? 이게 기아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이것을 보완한 비선저명 스케줄링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한 시간을 분자해 둠으로써 어때요? 이 기아 상태에 빠진 프로세스를 먼저 우선순위를 주자. 이런 얘기죠. 서비스 받을 시간, 서비스 받을 시간. 이렇게 되니까 얘는 바로 HRN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P4라든지 RR은 또 나오면 그 뒤에서 하나씩 이렇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HRN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선저명과 비선저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이러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도 될 일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다음 뭐죠? 유닉스 운영체제에 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 유닉스 운영체제는 정말 좋은 운영체제죠. 그러나 유닉스는 어때요?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닉스 운영체제에 반대해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유닉스를 거의 99% 따라하면서 PC에서도 유닉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리눅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료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우선 먼저 운영체제 종류에는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어요. 유닉스나 리눅스나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차이는 멀티 유저와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클라이언트에서도 멀티태스킹은 돼요. 그러나 싱글 유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대부분 윈도우를 쓰고 있잖아요. 그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서도 물론 요즘은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윈도우를 깔았기 때문에 싱글 유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나는 리눅스나 유닉스를 깔았어. 그러면 그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운영체제를 뭘 깔았느냐에 따라서 서버냐 클라이언트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멀티 유저, 여러 명이 쓸 수 있느냐,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냐 이거고, 얘는 혼자밖에 못 쓴다 라는 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운영체제에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다. 우리 삼성전자 안드로이드죠. 다음에 어때요? 애플사 iOS라고 하는 이러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삼성 건 아니지요. 구글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삼성폰에는 전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채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 운영체제에 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하나 이상의 작업에 대해 백그라운드 수행이 가능하다. 자, 멀티 유저는 지원하지만 멀티태스킹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얘는 모든 운영체제들은 다 이런 계층형 구조를 가져요. 이걸 트리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루트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자녀 폴더들이 있고 자녀 폴더 안에 또 자녀 폴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식성이 높으며 장치 간의 호환성이 높은 이러한 운영체제다라고 하는 것이라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9번 문제 보죠. UDP 프로토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우선 우리가 UDP 하면 전송 계층을 생각해야 되죠.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회 문제를 풀어주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얘기했어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도 신뢰성이고 전송 계층도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의 신뢰성은 랜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그런데 이 전송 계층에 대한 트랜스포트 계층은 인터넷에 대한 웬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TCP라고 하는 얘는 연결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UDP라고 하는 것은 비연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UDP 비연결성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연결의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빠르게만 연결하는 거예요. 빠르게 연결한다. 그러니까 체크성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성과 비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얘기인데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죠. 이 UDP라고 하는 것은 비연결형 서비스로 데이터 프로그램 방식을 제공해요. 얘는요, 당연히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내가 받는 신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단순한 헤더로 오버헤드가 적고요.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UDP는 비연결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경로로 독립적으로 처리함에도
패킷의 순서를 부여해서 재조립하거나 흐름 제어 또는 혼잡 제어 같은 기능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TCP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의 부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신뢰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UDP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한, 즉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데 UDP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UDP 프로토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비연결성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단순한 헤더 구조로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주로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히 이거는 얘가 지금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설정하면 얘가 믿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닌 거예요. TCP와 같이 트랜스포트의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이썬 데이터 타입 중에 시퀀스의 데이터 타입에 해당한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 중 주어진 순서에 따라 저장할 수 있으나 저장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아주 깔끔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죠. 우선 리스트 만들기에서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형식을 보면 리스트 이름 요소 1, 요소 2, 요소 3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만들었어요. 히어로스라고 하는 변수 안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데이터, 강감찬이라고 하는 데이터, 김유신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0번, 1번, 2번 인덱스를 가져요. 자, 튜플 만들기. 얘는 리스트와 아주 유사해요, 튜플은. 하지만 리스트와 다르게 튜플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튜플은. 이것만 제외하면 리스트와 동일해요. 튜플은 괄호를 이용해요. 자, 여기는 이거 대괄호를 이용했잖아요, 리스트에서는. 튜플의 이름은 항목 1, 항목 2, 항목 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프로투스라고 하는 얘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애플, 바나나, 오렌지. 이 괄호라고 하는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0, 1, 2겠죠. 자, 다음 자료를 보죠. 자, 그러면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해서 제가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얘를 만들어 이렇게 두들겨 봤어요. 이순신, 강감찬, 김유신. 히어로우스 1번이다 그러면 0, 1이니까 당연히 강감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히어로우스 1번에 을지문덕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히어로우스 2를 치니까 을지문덕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는 변경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튜플을 보죠.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포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프루트 1번을 찍었더니 바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오렌지를 집어넣어 봤어요. 프루트 1번 방에. 그랬더니 이런 에러가 나더라고요. 여기 트랙백, 모스트 어쩌고 이런 거 전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에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타이핑한 에러 그대로 본따서 여기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가로를 쓴 튜플에서는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나더라. 이것만 알면 되죠, 뭐.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파이썬의 좋은 예제를 문제로 만드는 좋은 예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시퀀스 타입에 해당하며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주어진 순서에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할 수 없는 거는 뭐였어요? 바로 이런 괄호를 쓰는 튜플 타입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튜플 타입에는 내가 오렌지를 집어넣었더니 에러가 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튜플 타입이다 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static int marr를 쓰고요. 배열을 선언했네요. 이 템프라고 하는 방에 어때요? 이렇게 방이 4개가 준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for i는 0번부터 템프의 length는 요 템프의 길이까지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까지 4개가 돌겠죠. 여기서 i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 marr를 irr에다가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irr의 length만큼 돌으라고 하니까 이 marr에 있는 것이 iarr로 가서 0, 1, 2, 3 이런 내용이 찍히게 된다는 거죠. 자,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템프라고 하는 이 방에는 어때요? 0, 1, 2, 3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덱스가 있고 그 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marr를 irr에다 넣어라. 이렇게 됨으로써 어때요? 얘도 같이 템프와 같이 똑같은 이런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static int marr 해놓고 int 4해서 배열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돼서 결국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irr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번 돌은 0, 1, 2, 3 얘가 찍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0, 1, 2, 3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계속해서 자바네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요. A는 1이고 B는 1이고 C는 3이고 D는 4네요. 자, int max와 mn을 선언했어요. 정수로. 자, A가 이거 3학년산자인데 A가 B보다 큽니까? 크면 B 값을 갖고 아니면 A 값을 가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료 한번 보시죠. 자, int A1, B2, C3, D4예요. 여기서 A가 B보다 적으냐? 그러면 적으면 B가 되고 A가 B보다 적기 때문에 저기서요. A가 B보다 적잖아요. 여기 지금 A가 지금 1이고 B는 2니까 적으니까 MX에는 어떻게 돼요? 이 MX 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MX가 1과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가야죠. MXB가 MXD에 MX가 MNB에 같냐? MX가 2이므로 어때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C 값에 얼마가 들어가요? C 값이 MN으로 들어가서 MN은 요 C 값인 3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MN 하니까 바로 3이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학년산자를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MX가 1이 아니니까 1로 와서 3학년산자를 연산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결국은 3이 찍힌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죠. 여기 지금 앞에 보면 그 얘기가 정확한 거죠. 여기서 MX가 B냐? 그러니까 MN에 당연히 3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C 값이 3이니까 결국은 3이 출력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3이 찍히는 이러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메이어가 구분한 응집도의 정도에서 가장 낮은 응집도를 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어때요?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서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것은 당연히 우연적 응집도겠죠. 자, 보죠. 자, 얘가 어때요?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니 시간도 없고 절차도 복잡해서 통신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내려갈수록 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결합도까지 얘기하면 내공 외제 쓰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 이것도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낮은 응집도는 당연히 뭐예요? 우연적 응집도가 되죠. 우연히 논리를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도 없어요. 절차도 복잡해요. 그래서 통신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했더니 기능이 익혀졌더라. 이런 얘기니까 답은 우연적 응집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C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실행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N1이 1이다. N2가 2다. N3가 3이다. 그 다음에 R1, R2, R3가 있어요. 그러면 N2가 2보다 적습니까? 적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을 만족해요. 1이에요. 5R이니까 뒤에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여기 R1은 무조건 1이에요. 5R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 N3는 지금 3인데 그거의 부정이니까 R2는 0이죠. 1의 부정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N1이 1보다 크냐? N1은 1이니까 안 커요. 얘는 뒤에 따져보나마나 얘는 0이죠. 왜? AND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R3도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0 빼기 0 플러스 1이니까 결국은 1이 되겠네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부정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얘도 R3도 이 조건을 만족치 않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문에 의해서 0 빼기 0 더하기 1이니까 1이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보나마나 뭐 1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1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죠. IP 프로토콜의 주요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IP 프로토콜도 그냥 전송만 하지 책임 안 져요. 그래서 한번 자료 보죠, 뭐. 자, 이 IP 헤더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 체크썸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체크썸이 있어야 에러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얘는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IP 프로토콜도. 또 패켓을 분할 병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요. 데이터 체크썸이 없잖아요. 여기는 데이터 체크썸이 없어요. 단 헤더의 체크썸은 있어요. 그 다음에 베스트 이펙트 원칙에 따른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 헤더의 구조에서 좀 봐야 될 것은 체크썸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썸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에러를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플래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되는데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비연결형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썸 기능으로 데이터 체크썸만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패켓을 분할 병합 기능을 하고 비연결형 서비스예요. 베스트 이펙트의 원칙에 따라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체크썸 기능으로 데이터 체크썸만 제공한 아니고 헤드에 대한 체크썸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죠.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대요. 여기도 이거 빨간색이 있어서 안 되겠다. 다시 하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자, 4개, 76번 보죠.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대요. 얘는 LRU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받으시면은요, 절대 암산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필기 도구와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계산할 수 있는 계산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거다면 창 4개, 하나, 둘, 셋, 4개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이 들어왔다.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다. 그러면 1, 2다.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예요. 또 3이 들어왔다. 그러면 1, 2, 3이 돼서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2, 3, 1 다음에 2인가요? 2가 들어왔다. 그러면 2가 있으니까 1, 2, 3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해요. 4가 들어왔다. 그러면 1, 2, 3, 4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여기 1이죠. 1이 들어오면 여기 1이 있으니까 1, 2, 3, 4하고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가 들어왔다. 그러면 있으니까 1, 2, 3, 4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해요. 그러면 5가 들어왔다. 그럼 얘는 여기 꽉 찼지만 없잖아요.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 5회를 페이지 부재가 발생한다. 이 LRU라고 하는 게 뭐냐? Rigid, Recently Used다 라고 하는 건데 자료를 한번 보시죠.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가장 오랫동안 지금 페이지가 바뀌지 않은 것은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3이 빠져나가고 5가 된다. 답은 이거 몰라도 답을 쓸 수는 있었지만 최종 결과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5, 4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내가 꼼꼼하게 자료를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해봐야만 결과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얘는 총 5번의 페이지 부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고 Recently Used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77번 보죠. 사용자 수준에서 지원되는 thread 커널에서 thread가 커널에서 지원되는 thread에 비해 가지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thread라고 하는 것은요, 경량 프로세스라고 해서 작업 단위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의 어떤 작업 단위가 되는데 강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thread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내부에 있는 CPU의 수행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thread에는 사용자 레벨의 thread와 커널 레벨의 thread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사용자 레벨의 thread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용자 레벨의 thread는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돼요. 이 라이브러리는 thread의 생성 및 스케줄링에 관한 이런 관리 기능을 제공받습니다. 동일한 메모리 영역에서 thread가 생성 및 관리되므로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사용자 thread 중에 하나의 thread가 시스템에 호출됨으로 중단되면 나머지 모든 thread 역시도 중단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커널 프로세스 내부의 thread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당 프로세서를 대기 상태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커널은 어때요? 이 사용자 레벨의 thread보다 속도가 느려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 다중처리 환경에서 여러 개 드레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지금 밑에 해설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장 장점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사용자 드레드라고 하는 것은 커널 모드의 전환 없이 라이브 럴리를 통해서 드레드의 교환이 가능하므로 오버헤드가 줄어든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드레드의 어때요? 라이브 럴리를 통해 구현되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시스템 호출 등으로 중단되면 나머지 드레드 역시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커널 모듈의 전환 없이 드레드 교환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오버헤드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라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뭐죠?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의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참조하는 경우에 결합도는 어떤 것이죠? 어때요? 한 모듈이 그 모듈 내부의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참조하는 경우에 결합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 내용 결합도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죠. 내용 결합도는 하나의 모듈이 직접적으로 다른 모듈의 내용을 참조할 때 두 모듈의 내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의 결합도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죠. 여기서 한 모듈이 다른 내부의 기능을 참조했다. 그럼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용을 참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 결합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앞에 자료에서 이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이 자료 결합도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시고 내공 외제 쓰자라고 하는 순서대로 암기가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고요. 이 문제 안에 내부 자료의 내용을 참조해라. 내용 결합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 보죠. A의 0의 주소값이 지금 10이랍니다. 여기 10일 경우 C 언어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 어떠냐? 여기서 힌트는 인트형은 4바이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A라고 하는 이러한 배열에 어때요? 0번 방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4가 들어가는 거죠. 1번 방에는 22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방에는 30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방에는 38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시작하는 요 A,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주소값이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은 4바이트니까 14가 되겠죠. 2번은 어떻게 돼요? 4바이트 더하니까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22가 되겠죠. 주소값이. 4씩 늘어나야 되니까.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unsigned로 찍어라. 얘는 그냥 부 없이 찍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값을 찍어라 그러면 A의 두 번째인 얘가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A의 값을 찍어라. 그러면 A의 주소값은 10 아니겠어요?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가 찍히는 거예요.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먼저 이 A의 0번 방의 주소값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1번 방의 주소값은 14예요. 2번 방의 주소값은 18이에요. 3번 방의 주소값은 2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A의 이유, 즉 얘는 주소값이 18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A는 주소값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니까 주소값을 찍어라 그러면 18과 10이 찍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여기 있네요. 18과 1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다는 거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제면서도 포인터를 이해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이러한 뭐 아주 깔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모듈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듈화 벌써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듈이라더는 이게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야, 입력 모듈이야. 너는 처리 모듈이야. 뭐 이거 너는 출력 모듈이야.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듈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자, 이 모듈은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응집도는 높아야 돼요. 결합도는 어떻게 돼요? 낮아야 되는 거죠. 응고결저다라는 거예요. 응집도라고 하는 것은 모듈 내부의 상호 의존 또는 연관 정도를 의미해서 응집도가 높으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높은 거죠. 자, 1번 볼게요. 시스템의 모듈을 분할하면 각각의 모듈을 별개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구조가 된다. 다음, 응집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에 상호 의존, 이 상호 의존과 연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결합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합도. 그러니까 얘는 결합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도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모듈 간의 결합도가 약해야 독립적인 모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듈 내의 구성 간의 응집도가 강해야 좋은 모듈이 설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고 결저가 된다. 응집도의 모듈과 모듈 사이의 상호 의존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합해야 되냐.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80번의 이 모듈화 문제도 굉장히 깔끔한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